여러분, 절대 시계는 이곳에 두지 마세요. 그리하면 그 가정의 번영운이 사라져 그 가정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현대풍수는 벽에 걸리는 무엇인가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벽에 걸리는 것은 그림, 사진, 달력, 그리고 시계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다른 것은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지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뭘 해도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시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침실에는 절대 큰 시계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현대풍수는 안방, 즉 침실에 큰 시계나 달력을 벽에 거는 것을 아주 금기시합니다. 물론 이는 심리학에서도 또 의학에서도 아주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계의 소리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방은 무조건 완벽한 휴식이 만들어져야 하는 공간이며 또한 여러분의 무의식이 새로이 창조가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절대 불안을 만들고 고민을 만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 영상에서 제가 탁상용 캘린더를 침실에 두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휴대폰을 안방에 두어 시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또한 탁상용 작은 시계나 전자시계를 협탁 위에 올려두시는 것, 이건 역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시계만큼은 절대 안방에 두지 마세요. 분명 안방벽에 걸려있는 큰 벽시계는 여러분의 번영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계는 절대 TV 근처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TV와 시계 소리의 주파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여 귀의 주파수가 증폭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네, 세상 모든 것은 다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명현상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소리의 진동수가 원래 물체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진동수와 일치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파괴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컵에 물을 담고 그 컵에 계속 일정한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컵이 깨어지는 것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1940년 미국 타쿠마 네라스라는 교량, 즉 다리가 어느 순간 바람의 진동수와 그 다리의 진동수가 일치되어 그 다리가 붕괴되었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으며 굳이 이렇지 않더라도 이 기의 증폭으로 인해 가족들의 성격이 늘 거칠어지고 또 과격해지는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벽시계는 어디이든 문 옆으로 가까이 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시계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 고민이실 거예요. 시계를 걸기 위해서는 작은 못이라도 벽에 쳐야 하고 또 요즘은 벽에 그림들을 많이 걸기에 시계를 거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죠. 여러분, 큰 시계는 무조건 거실에 두세요. 그리고 또한 이 시계는 가능한 문 옆으로 붙여서 거시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다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 네, 소리가 나는 것이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든 벽에 거는 것이라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죠. 이곳은 운의 흐름, 즉 기의 흐름이 가장 강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여 시계를 문 옆에 두면 그 기운은 아주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가장 크게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벽시계를 벽 가운데 높이 걸어두신 분 있을 거예요. 네, 하여 그 가정의 번영운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 이제 문 옆으로 옮겨오세요. 분명 취업운이나 진급운이 상당히 좋아지실 것이며 어느 순간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있는 것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계를 두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제게 시계를 두는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네,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 시계의 방향에 관한 것은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네, 과거 우리 전통의 시계 앙부일구나 자경루에는 그 자체 방향까지 모두 표시를 해두었었기에 이 시계는 무조건 가운데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또한 땅에 두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네, 과거의 시계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간지가 모두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간지가 적혀 있는 시계 없을 거예요. 하여 방향적인 제약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시계를 동쪽에 두라느니 남쪽에 두면 안 된다느니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는 풍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풍수는 학문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가 받침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인해 걱정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계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거는 목적은 바로 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일에서 시간적인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는 거예요. 네, 무조건 잘 보이는 곳에 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는 어떠한 것이든 자기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조명은 불을 밝히는 것이라 불이 잘 밝혀지면 가장 좋은 것이고, 또한 수전은 물이 나오는 곳이라 깨끗한 물이 잘 흘러나오면 가장 좋은 풍수인 거예요. 물론 시계 역시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가장 좋은 풍수라는 것이죠. 네, 하여 시계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오가는 곳, 즉 거실에 걸어두면 가장 좋은 풍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시계 역시 조화에 맞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이 아주 딱딱한 느낌이 나시나요?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거나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드러운 동물시계, 또 익살스러운 시계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혹 가족들 간의 대화는 많지만 너무 격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럼 조금 딱딱한 느낌의 시계를 벽에 걸어보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보수적인 일, 항상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전자와 같이 부드러운 동물시계나 익살스러운 시계를 벽에 거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이며, 또 하시는 일이 늘 새로운 일, 창의적인 일이라면 후자와 같이 딱딱한 느낌의 시계를 벽에 거는 것이 풍수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보수적인 부엉이 시계라든가 또 단순한 원형의 벽시계처럼 좀 올드한 느낌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이 시계 역시 하나의 장식품입니다. 그 모양도 수천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늘 보는 시계가 서서히 여러분의 타성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질환과 지침을 해결해 주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집에 번영 역시도 잘 살아나게 될 것이고 말이죠. 일곱 번째로, 여러분, 시계는 절대 너무 높이 걸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너무 높이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벽에 여유 공간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부분이나, 또 집안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바로 머리 위 높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뭐든 너무 높이 걸려 있으면,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들이 그리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그 가정에는 절대 번영운이 잘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의 시계를 가장 잘 거는 풍수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